네, 어벤져 전략회의 7월 8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아마 서정욱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반응들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,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본인도 뭐 문자를 확인했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을 것이다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했더니 그냥 뭐 하여튼 추정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, 제가 아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게 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추정으로 지금 이 민감한 국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럴 것이다 라는 걸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. 근데 저나 우리 지호님이나 이 어벤져스를 저희가 하면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은 이 팩트를 중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실관계 확인한 것, 저희가 확인한 거,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재라는 게 참 필요하고 또 상방에 대한 확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.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뭐 저희는 뭐 누굽니까, 저 김규환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게 됩니다. 근데 이 정치권에서는요,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어떤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. 제 생각에 이 한동훈 후보는요, 제가 아는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그걸 왜 거기다 보여주겠습니까? 그런 이야기를.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이게 됐는데, 이게 아마 서 변호사가 조금 좀 오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이 워낙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뇌피셜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지금 국면에서 곤욕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요, 진중권 교수가 며칠 전에 그 장문의 문자를 쓴 적이 있습니다. 장문의 문자를 쓴 적이 있는데, 원희룡의 거짓말, 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, 뭐 지금 스페인 여행 중이라고 그러죠. 그 내밀한 문자가 공개된 거, 그것은 김 여사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요. 그걸 누가 해킹을 해서 빼냈겠습니까? 뭐 이런 식의 글이에요.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문자의 내용에 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 측의 해명이 맞습니다. 이건 제가 확인한 겁니다. 요 부분을 가지고 그 문맥을 보세요. 문자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근데 진중권 교수는 한동훈 측 이야기가 맞다 하면서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. 요걸 가지고 그 진중권 교수도 여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원본을 받겠구나. 근데 지금 진중권이 한동훈 편을 드는 걸 보니 한동훈이 진중권에게 보여준 게 아니냐. 네. 요런 식의 이제 뭐 유추 해석을 한 거예요. 네. 유추 해석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약간 애매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도 요거 처음에 보고 얼핏 보면 한동훈이 진중권에게 그 문자 보여준 거야? 그런데 제가 다 확인해 봤잖아요. 한동훈 후보는 진중권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진중권을 만난 적이 없어요. 네. 만난 적이 없어요, 진중권을.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반대측 경쟁 후보 측에도 흘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찌라시 이런 걸로요. 한동훈이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자신과 친한 여기자들에게 여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.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몇 명. 그때부터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해댄 것이다. 그러니까 요번에 이것도 이 문자 파동의 진원지도 한동훈이다. 뭐 이런 식의 지금 그 찌라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저와 그 한동 캠프
저기를 다 걸고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여기자해도 어떠한 여기자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. 그러면 뭐 여기자한테 보여줬다면 여기자 이름이나 뭐나 그 일시를 갖고 대세요. 네. 그리고 요것도 진중권 교수한테도 이제 곧 확인이 되겠지만 한동훈 후보는 진중권 교수한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워낙 이 예민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마타도나 또 이런 뇌피셜이 많이 돌아다닙니다.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를 해야 좀 손님을 끌 수 있다. 뭐 속칭 이야기해서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지금 워낙 예민한 시점에 마치 이게 이제 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나가니까 저희가 하여튼 이 어벤져스는 저희나 지호님이나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저희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도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런 부분들 아마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너무 또 좀 비판을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우리 서 변호사가 그동안 참 한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. 본인이 아마 방송에 나가서 조금 이제 좀 확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요.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. 어쨌건 저희가 지금 이 예민한 시점입니다. 하나의 말을 놓고 단어를 놓고 지금 뭐 아주 그냥 서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첨예하게 붙는 국면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확인된 사실, 확인된 이야기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. 그런 좀 여러분들은 이런 심정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. 특히 그동안 저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어떤 이런 전당대회 국면에서 서로 반대편에 서다 보니까 또 예전에 그들이 같이 했던 일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통화 내용이나 무슨 문자나 이런 거 가지고 폭로하고 있는데 전 정말 이 정치권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마 뭐 장해찬 지금 전 최고위원이 뭐 따따부따 출연해서 이런저런 본인이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나눴던 이야기, 문자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정치라는 건요,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바닥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참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. 아마 이거 소문을 들었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. 지금 아직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이준석도 마찬가지지만 이 통화한 거 까고 예전에 자기하고 이야기한 거 까는 거 이거요. 정치 오래 못 합니다. 그리고 어제 저녁에 채널 A가 올 1월 15일부터 1월 25일인가요? 그 다섯 차례에 걸친 여사님의 문자 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. 요 날은 요렇게 보냈고 그 다음 뭐 며칠 후에는 어떻게 보냈고 근데 거기에요 이렇게 나옵니다. 그 기사 구성이 친윤 측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한 측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 또 이런 주장을 한다. 네네. 이런 식으로 기사 구성이 돼 있는데요. 분명히 제가 이 한동훈 캠프의 책임자서 드리는데 저희는요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.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. 그거는 그러려면 문자를 다 까야죠. 네. 문자를 다 까버리지 뭐.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이 있을 때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. 세부적인 표현들. 이런 표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. 저희가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그건 여사님이 작성해갖고 그 사적으로 보낸 그 문자 아닙니까? 그렇죠. 모릅니다.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 구절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. 이런 걸 확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. 네. 그래서 저희는 그 캠프 차원에서는 그걸 확인해 준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말씀 더 아울러서 드립니다. 네. 참 어쨌건 지금 참 국면에서는 서로 말조심도 해야 되고 또 자꾸 우리 과거의 어떤 서로 간에 참 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 또 통화한 것들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 혐오합니다. 진짜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건 기본적인 신뢰관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
참 정치권에 있으면 이게 취재를 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. 많은 분들 만나고 많은 분들과 대화하지만 저 절대 그렇게 이런 것들을 뭐 함부로 공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그게 확인되고 또 상대방이 원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신뢰가 없으면요. 이 정치부에서 한 3, 40년 취재 이거 하기 힘듭니다. 최근에 저 뭡니까 CBS 김규환 실장도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문제가 있다, 오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본인이 좀 삭히고 또 이 듣더라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. 저런 식으로 막 저 주목받는다고 그냥 툭툭툭 던져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. 이게 뭐냐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댓글을 올려주시고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여러분들 그런 사정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그래도 전체 우리 보수 우파들 중에서 그래도 많이 또 싸워주실 분들에 대한 너무 또 이게 많은 비난하시면 또 이제 나중에 우리 함께 싸울 전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넓은 또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조금 전에 경찰이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발표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죠.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때 고발이 됐었죠. 근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경찰의 단독적인 판단이 아닙니다.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. 네.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과 외부에 있는 법학자 뭐 이런 분들을 구성을 돼서 여기서 이제 합의를 봐서 하는 거 그 기구거든요. 이 기구에서도 봤을 때도 이 최상병 관련돼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걸 업무상 과실치사 이거로 할 어떤 혐의가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렇죠. 결국 그동안 이 지금 민주당과 좌파에서는요.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이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뭐 당시에 무슨 포항에 뭐 골프 모임 등등 하면서 본인 거기에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엮여 있어서 이걸 뭐 대통령실이 봐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확 증폭시켰는데 오늘 결국 경찰이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리고요, 그 이제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해운대 지역구인 주진우 의원이 참 설득력 있게, 네.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게 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요. 8명을 일주일 만에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뭐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이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그 중에 중사 한 분은요, 직접 뭐 그 현장을 뭐 하다가 2명 구해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2명은 구해내고 안타깝게도 이제 최상병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그 가슴 속에 통안이 맺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이 정확한 그 당시에 그 활동이라든가 책임, 소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마저도 기소해야 된다. 맞습니다. 업무상 과실치상, 네. 과실치사로 기소해야 된다. 그게 그 날탕 수사 아니에요? 정말 맞습니다. 엉터리 수사고. 예. 참, 이 선동이 결국 먹히, 이러니까 또 이제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그 일반적인 어떤 뭐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 하는 결과인데 이것 또한 못 믿겠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의미겠죠. 자, 그리고요. 최재형 목사 이 지금 명품백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이죠. 자, 이 인물이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. 미국에서 거의 친북적 활동을 해왔는데 이 인물이 이 서울에 지난 3월 9일 대선 끝난 직후에 3월 12일 날 한국에 입국했다고 그래요. 근데 딱 입국하자 얼마 뒤에 3일 12일 날 입국하자마자 바로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만났답니다. 바로 이 이명수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소리에서 김 여사와 이 통화 7시간 녹취록 공개한 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인물과 만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.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이명수가 더 이상 자기가 노출되면서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다. 그리고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에 접근할 때
서울의 소리를 많이 비난했대요. 민주당 이중대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환심을 산 다음에 본인이 양평 고향이다, 뭐 아버지하고 고향이 같다,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 접근을 해서 결국은 이 명품백을 전달했다. 이런 사실들이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. 정말 참 이거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 북한에도 수차례 갔다 오고 미국에서 친북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최재형 목사가 왜 들어오자마자 국내 3월 9일 대선 끝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을까? 그리고 이 사람의 배우는 누가 있을까? 라는 의문이 여전히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요, 참 그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안타까운 게요. 예, 저런 그 종북 행각을 벌인 저런 사람이 뭐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그 접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최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더 차분하게 살펴봤으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구나. 요새는요, 이 검색창이 잘 돼 있어 갖고요. 한 1시간만 이거 이른바 구글링 뭐 검색 열심히 하다 보면요. 대충 이게 윤곽이 나옵니다. 그래서 더 요번 저런 기회로요. 이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. 네.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영부인이 저런 자에게 바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.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그다음에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취약했던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 명품백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대통령의 지위, 영부인의 지위가 뭐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면 좋죠. 그렇지만 또 순수한 뜻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꽤 많습니다. 그거를 중간에서 필터링 해주는 역할이 사실은 비서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거든요. 그럼요. 예. 그 필터링 기능이 없으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. 자,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뭐 안 하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일이 벌어진 게 한두 개의 일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필터링 기능을 반드시 좀 부활해서 이제는 이런 정말 소위 뭐 정말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이 주변에 권력의 주변에서 뭔가 이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네. 그렇게 좀 만들어내는 게 좀 해야 필요하지 됩니다. 않을까. 참 제가 속이 너무 상합니다.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인물들에게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, 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말 한 명이라도 옆에서 조금 뭐 누구 만나면 사전에 약속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가 봐서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제가 만약 비서라 그러면 제 모시는 분이 어떤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 쳐보고 양력도 뽑아보고 행적도 봐보고 보면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안 만나시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예. 그 기능이 모든 조직에 다 있습니다. 네. 근데 왜 대통령실만 없는 겁니까? 네. 뭐 이런 네. 이야기 한다고 또 저를 뭐 비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충심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. 대한민국을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. 그냥 본인이 활동하니 불편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뭔가 호가호위 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참 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. 자, 프랑스 대선 총선이요 끝이 났는데 정말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됐죠? 원래 이 프랑스는요 결선 투표제가 있는 나라입니다. 그렇죠. 결선 투표제가 있는 나라인데 처음에 이 결선 투표 1차 선거에서는 이 극우파가 굉장히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결선에 올라가면 후보 단일화를 해요. 예. 그래서 좌파 연합하고 앙상블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중도죠. 지금 이 마크롱 대통령 예. 그 조직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. 네. 그랬더니 선거 결과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. 오. 대반전이 일어나서 네. 좌파 연합이 승리를 했다.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이 프랑스 선거가 상당히 재미있는 제도가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 보니 1차 투표와 또 2차 투표에서 합종 연행이 막 이루어져요. 네. 이제 그런 결과 때문에 결국 프랑스가 결국 이제 사실 극우파도 옛날 극우파는 아닙니다. 많이 이제 그렇죠. 순화가 됐는데 예. 지금 이 프랑스 이번 선거 결과 보면 결국은 좌파와 앙상블 중도가 연합을 해서
또 승리를 했다. 마크롱이 했는데 일단 뭐 주도권은 일단 좌파에게 넘어갔다. 이렇게 네.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.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지금 광주에서 오늘 합동 연설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지금 후보들 아마 연설이 시작할 텐데요. 지금은 아마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할 것 같은데, 자, 요 관련된 또 이야기와 함께 좀 지금 현재 그 이 문자 관련된 판문들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. 자, 이재명 부부 법카 제보 관련돼서 지금 곧 아마 부부가 소환될 것 같습니다. 참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제1야당 대표의 부부가 함께 소환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, 근데 이 조명현 씨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더니 네.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 같더라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바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요 문제와 함께 지금요 이성윤이가 지금 소위 우리 지호님이 잘 쓰는 이야기로 똥줄이 탔습니다. 왜냐? 네. 이게 지금 본인이 주장했던 이 설사 탄핵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지금 서영교, 이성윤 지금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. 지금 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.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